메가 프로젝트는 왜 실패하는가? 메가 프로젝트의 특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가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와트, 메가와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에서와 같이 측정 단위의 하나입니다. 측정 단위에서 보면 이 메가라는 것은 100만이란 의미이고 기가가 10억, 테라가 1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메가시티나 메가 프로젝트와 같이 사용될 때는 단순한 이 측정 단위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거대한, 높은, 큰, 광대한, 중요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메가시티나 메가 프로젝트는 100만이라는 측정 단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메가 프로젝트가 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메가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1976년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그 이유, 개요라는 글에서 발췌하여 메가 프로젝트란 어떤 것이고 추세와 문제점,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의 특성,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벤트 프라이버그가 쓴 것인데 이 벤트 프라이버그는 덴마크 출신의 경제지리학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의 통계적 분석을 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칭하는데 금액으로 본 규모로는 보통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본다면 1조 원 이상이 되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기간이 긴, 말하자면 몇 년간에 걸친 프로젝트이고 공공과 민간에서 참여하게 되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이거나 복잡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만 큰 프로젝트라면 메가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추세와 문제점은 외형, 가격, 빈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가 프로젝트에서는 비용 초과, 공기 지연, 편익 부족이 나타나며 70년간의 데이터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개의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 9개에서 비용 초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비용 초과 규모가 50% 정도까지 초과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 규모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것을 추진한 기업 전체와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외형, 가격 등에서 커지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빌딩의 경우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1930년에 319m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바이 부르주 칼리파가 828m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7번의 기록 경신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긴 교량도 여러 번의 새로운 기록이 나와서 지금은 중국의 165km 정도의 고속철의 교량인 단양 쿤산 브릿지가 가장 긴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규모가 커진 메가 프로젝트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불해협 터널은 58억 달러 규모이고 미국 보스턴시 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도 148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은 3단계를 거쳐서 141억 달러 규모가 되었고 영국 런던의 크로스레일은 2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GTX와 유사한 그런 프로젝트죠. 중국 고속철 프로젝트는 총 2만 5천 km의 연장에 3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의 통합 전투기 프로젝트는 4천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통합 전투기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JSF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공군, 해군,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전투기를 통합하는 것이며 해외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사유와 진행 과정은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강력한 4가지 원동력을 이용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선호하는 동기로 인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만약 제대로 된다면 굉장히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특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잘못되는 메가 프로젝트가 일정하고 중요한 규칙같이 되어 메가 프로젝트의 철칙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가 프로젝트의 부음을 가져오는 원동력을 우리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일 첫째 기술 혁신은 가장 긴, 가장 높은, 가장 큰, 그리고 첫 번째 추구하는 이런 데서 생기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정책 동의는 기념비적인 구조물로 어필하여 대중과 언론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자기들이 재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동의는 많은 돈과 일자리 제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 건설업과 운송업 종사자, 컨설턴트, 은행가, 투자자, 토지 소유자, 변호사, 개발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 집단이 되겠습니다. 심미적 동의는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물을 건설하고 사용하고 보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매력 때문인데요. 만약 제대로 된다면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고품질 서비스로 소비자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는 자체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긴 기간과 복잡성에서 나타내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적은 기획자와 관리자가 메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관여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을 적응하기가 어렵고 자료도 충분치 못하고 활용도 미흡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메가 프로젝트들은 초기 단계에 확정을 하고 거기에 묶이는 고정화 현상이 생겨서 대안 분석에 취약하거나 대안 분석을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낙관적 편견과 의뢰인 대리인 문제, 지대추구 행위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낙관적 편견은 처음부터 근거 없이 잘 될 거라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모든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고, 의뢰인 대리 문제는 대리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며,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학에서의 용어로 생산성의 재고 없이 소유권을 이용해 소득을 확대하려는 비생산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막대한 예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책, 방향 등을 유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젝트의 범위와 욕심 수준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죠. 프로젝트 완성은 블랙스완에 노출될 불확실성과 확률이 존재합니다. 블랙스완은 백조는 검은색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터무니없는 생각이나 불가능한 것을 비유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 호주에서 실제로 흑색 고온이 블랙스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즉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의 발생을 블랙스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전쟁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경우가 이런 블랙스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관리자들은 메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서 이런 확률이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적 자료에서 나타난 증거에는 예산과 시간에서의 예비가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일정, 편익,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비용 초과, 지연, 편익 부족, 리스크 노출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메가 프로젝트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규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메가 프로젝트의 철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의 철칙은 대규모 비용 초과와 편익 부족, 이 얘기는 프로젝트 원가는 많이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수익이 줄게 되어 개발업자의 부도나 국가 재정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분석 자료들은 비즈니스 케이스, 비용 편익 분석,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대한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분석 자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비즈니스 케이스는 타당성 조사에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사유와 경제적,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비즈니스 케이스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수치로 활용합니다. 비용에 비해 편익이 많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비지인 가비지아웃은 분석 자료가 엉터리면 계획도 엉터리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행도 맞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철도 프로젝트의 원가는 평균 44.7%가 상승하고 수요가 예상보다도 51.4% 낮았습니다. 도로 프로젝트는 원가가 평균 20.4% 상승했고 수요가 20% 낮아졌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은 낮아졌으니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기지연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기지연은 비용 초과와 편익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댐 건설은 평균 45%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즉 10년 계획으로 시작한 공사는 14년 반이 걸려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플라이버그의 지연과 비용 초과 연구에 의하면 1년의 지연이나 연장은 4.64%의 비용 초과가 발생한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60억 달러 규모의 런던 크로스레일 공사가 1년 지연이 되면
12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영불해협터널, 채널터널의 분석으로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 투자자를 모집할 때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없으며 10%의 예비비를 고려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가는 80%가 초과되었고 자금 조달에서는 140%가 초과되었습니다. 원가는 늘어났고 공기는 늦어졌고 운영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운영 수익은 처음 예상의 50%에 머무르면서 IRR이 마이너스 14.5%가 되었습니다. 이 IRR은 투자 사업에서 사용하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용어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을 쓰는데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익을 따져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행의 예금 이자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마치 은행에 우리가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경제에 178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프로젝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던 것이고 종합적으로 터널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영국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타당성이 없는 프로젝트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는 프로젝트 예를 더 들어보면 시드니 레인코브 터널은 3.6km의 터널에 10억 호주 달러가 들었습니다. 예측보다 수익이 감소하여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6억 3천 호주 달러로 이 시설물을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10억 달러 들인 것을 손해를 보고 6억 3천에 판매를 한 것이죠. 노르웨이 스톡홀름 오슬로 연결 고속철은 64km의 고속철 프로젝트인데 건설에 5억 달러 예상했던 것이 8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수입 부족으로 결국은 국가기관의 시설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타당성이 없었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으로부터 메가 프로젝트의 시사점은 바로 메가 프로젝트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나쁜 성과의 기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가 프로젝트의 규모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는 대부분 경우 일단 시작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과소, 편익을 과대 산정하여 비용 편익 비율이 조작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의 잘못된 할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공사업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더 나은 관리 방법 도입 등 개선책이 필요하며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련 집단이나 학계에서의 관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